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가 약 700만 명입니다. 조금 넘습니다. 700만 명. 5년 후에인 2022년이 되면 약 900만 명이 되고요. 2045년이 되면 껑충 뜁니다. 1800만 명이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2017년 현재 19세 이상 인구가 아닌 이하 인구가 980만 명이고요. 2022년에는 19세 이하 인구가 870만, 그리고 2045년이면 71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으로 느는 반면에 19세 이하 인구는 710만 명으로 줍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고요? 앞으로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부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써야 될 사람의 수는 지금보다 2.5배 늘어나지만 이 돈을 벌어서 메워줘야 될 청년 인구는 거꾸로 30% 준다는 겁니다. 100명의 65세 이상 인구가 있다면 19세 미만 인구는 18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 살림 어떻게 될까요? 2045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먼 미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딱 27년 남았습니다.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통일이 되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든지, 근검 전략 정신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고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 국민 입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 이야기 고발했죠. 검찰 안팎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이 행동을 용기 있는 폭로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당 조배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평당 줄여서 민주평화당이죠. 이 창당준비 이야기와 함께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인터뷰 할 동안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이죠. 이 북한의 금강산 공연 일정 취소 통보 일방적입니다. 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북한 관련 발언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성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은 시사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 검찰 부분에서는 어떤 블랙리스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추행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2010년 10월에 참석했던 한 장례식장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검사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모시는지 몰랐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여자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지현 검사 폭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실 검찰은 인권의 보루인데 네. 검찰 내에서 이렇게 인권의 치명적인 침해가 되는 성추행 사건이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네. 놀랍고 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이 또 전혀 검찰답지 못해서 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간접적인 어떤 표현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현직 검사 입에서 직접 이렇게 자기 체험으로 이렇게 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터졌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 당일날 아니면 그 이길날 직접 항의하든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뒤에 서 검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예, 뭐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은 일단은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받으려고 예. 시인과 사과를 갖다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체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언의 압력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내놓고 이걸 갖다가 뭐 징계나 다른 어떤 범법 처리를 갖다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억눌린 상태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예,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됐을 때 더 이상의 어떤 항의할 한꺼풀lum의 어떤 상태로 쭉 지내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피해자가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더 받는 네. 이 세상 불이익을 당하는 게 누적되면서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검찰이나 여러 가지 법조인 분들이 조그만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전함을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좀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가 안태근 전 검사라고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이분 네네. 이야기가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그러는데 과거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정치하시면서. 예, 뭐 저야 또 법사위에서 예. 박근혜 정부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LCT라는 대형 이제 부산 지역 건설 비리 사건. 네네. 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여한 걸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국장이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안태근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다가 마치 그 질문 자체를 희롱하듯이 예. 내가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넌 어떤 태도로 이 부성실한 답변을 해서 저도 화를 냈지만 뭐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이 사람과 이 안태근 검찰국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의 천년총에 이르는 수백 통의 어떤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국회 청문회나 특검 조사 같은 거 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빼고 다른 답을 하도록 좀 입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 성추행을 덮은 사람인 현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사건이 오래돼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고 있느냐 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시에 이 사건을 갖다가 전해들은 임은정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게 본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감찰반으로부터 전해 듣고, 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의 공식 감찰 활동이 진행된 겁니다. 그만큼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근데 최규일 당시 검찰국장이니까 검찰 내부 총책임자인데 실무적으로. 예. 이분이 이제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실을 알고 임은정 검사를 불러다가 예. 덮으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쳤던 사실이 임은정 검사에 의해서 예.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노회찬 의원께서도 이미 많은 제보를 들으셔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검찰 내부의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 간의 성폭행 사건이나 또 여검사를 꽃뱀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성추행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내부에 방금 이 사건이 좀 파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적폐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관련이 된 바가 많기 때문에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돼서 보여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은 예.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예.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단죄를 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네. 저는 일단 검찰 내부에서 과거와 다른 어떤 제사를 깎는 예.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도려내는 그런 조치가 잇따르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부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권과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뭐 배분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정확한 분배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의 개혁이 미진하니까 혹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그런 형식은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오비력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 서지현 검사는 뭐 본인의 그 진술대로 이 8년씩 이걸 가슴에 안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 언론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난 25일자 그 검찰 인사이동. 네. 에 관련해서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자신이 그 통영지청으로 정말 부당한 네. 사례를 찾기 힘든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해소되길 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제외됐거든요. 예. 여기서 절망감이 커져서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서지현 검사가 뭐 자기가 원하는 지청이나 아니면은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었다 그러면 묵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겠네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면은 어제도 사실 이거 누가 입장이 되더라도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여러 가지 또 사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예. 그런데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좀 제대로 된 그 새로운 그 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다시피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울며쥐고 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까지 관련을 보자면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예. 본인이 몇 가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네. 이 기수라거나 여러 가지 그 인사의 관행으로 볼 때 이분이 받았던 몇 가지의 그 인사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점에 관해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이런 조직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그렇고 교감 선생님과 여교사 간의 어떤 그런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 직장 내의 그런 성추행 문제 또 검찰 내부 이런 엘리트 사회에서 이런 성추행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직장이 다른 나라 서구화된 나라들에 비해서도 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위계 문화 또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질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어른을 잘 모시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어떤 미덕으로 이렇게 네. 치부되어서 그런 잘못된 관례들이 온전되어 온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고쳐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느니만큼 네. 그런 직장 내의 어떤 그런 이 상명하복의 네. 권위주의적 위계 질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이렇게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제주도에 계시던 한 검사분이 공공적인 대중적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다가 또 그 내용이 나오고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이탈 행위를 놓고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억눌린 감성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술 문화에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 이 문제를 잘 못 잡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그런 접대보다나 네. 그런 조직 생활의 그리고 또 우리 군대 특유의 어떤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네. 퍼지는 그 폐단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엘리트 사회에서는 특히 화이트 칼라 조직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덮여지는 조직을 예. 위해서 예. 이 사고를 덮어
덮어내는 어떤 관행까지 있기 때문에 예. 2중 3중의 어떤 그런 억눌린 상태가 되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서지현 검사도 그랬지만 8년 동안 묵혀왔지만 이 일이 있었을 때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왜 당일 또는 그 순간에 바로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말을 했었으면은 오히려 양자 간에 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원만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조직이니까 승진이나 발령 이 문제가 결국은 발목을 잡았겠네요. 그렇죠. 그 앞에 장관이 그 옆에 검찰국장이 그 옆에 이제 검찰대 선배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뭐 우리가 지금 뭐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한도 불능의 상태라고 사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다가 저희들이 응원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성폭력 고발 캠페인 한때 미투 캠페인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굉장히 아마 충격을 많이 줬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어제 저도 이제 SNS 등에서 반응을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경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왔던 여성분들. 네. 사이에서 반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인권을 갖다가 한 걸음 더 높여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노회찬 의원께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더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